와, 나는 솔로 보면서 이제 이런 거 처음 본다. 지금, 야, 너무 재밌네. 야, 이게 30기가 확실히 후반으로 가니까 진짜 개재밌어지네. 이게 보통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나는 솔로 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제 연예인병에 아주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막 팬미팅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 주접들을 싸잖아요.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지금 이 정도면은 앞으로 연예인병이 얼마나 심하게 걸리게 될지 진짜 감도 안 온다. 자기가 지드래곤이라도 됐다는 듯이 맨날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원래 그냥 다니면 안 알아볼 것도 음식점 예약할 때도 괜히 막 마스크 벗고 죄송한데요 제가 나는 솔로 보시죠? 제가 괜히 그 식당 중앙에 있으면 이 식당 영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조금 구석진 자리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럴 것 같아. 네, 이번 주 나는 솔로 30기 애견남 테토녀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막걸리 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트가 이제 끝이 났고, 지난주에 이제 영숙님의 히스테리를 거의 마지막으로 그 하이라이트를 찍으면서 영숙님이 영호님한테 아주 그냥 딱따구리처럼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걸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데이트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방송 시작은 그 영수님과 옥수님과 순자님의 2대1 데이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순자님이 데이트를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님이 좀 여유 있게 옥수님한테 뭐 영수님을 왜 선택한 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옥수님이 나는 뭐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영수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순자님이 영수님한테 뭐 물어봐요. 내가 너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수님이 아니 어떻게 확신을 하냐 황당하게 웃으면서 너 나 짜장면 먹게 놔두지 않았었냐. 첫날에 이 영수님이 존잘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자들한테 빵표를 받아가지고 짜장면을 드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님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겠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솔직하게 아니 처음에 네가 첫인상을 나를 찍어가지고 나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가 영철이한테 가지 않았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순자가 그게 싫었대요 자기는. 영수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자님이 영수를 첫인상 투표를 이제 한번 찍었는데 두 번째 데이트 선택까지 찍으면은 영수가 안일하게 생각할까봐 영수를 찍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갔으면은 영수가 자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거를 노리고 그런 전략을 짰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2대1 데이트는 뭐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바로 방송 편집이 끝이 나버리고 바로 1대1 대화로 넘어가가지고 영수님과 옥수님이 자리를 옮겨서 1대1 대화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본인은 여기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이제 핑계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수님은 지금 왜 자기 마음을 모르겠냐면은 여기 나는 솔로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사실은 영수님이 밖에서 만났던 여자들보다 외적인 것과 어떤 나이 이 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더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이 여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히 직업 같은 것들은 영수님이 평소에 만났던 여자들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근데 영수님은 본인이 패션 회사에도 재직을 하고 있고 본인 외모도 저렇게 잘 갖고 가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얼빠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제 여자가 잘 꾸미고 여자의 얼굴이 좀 예뻐야 되고 몸매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수님 기준에서는 여기 여자들이 내가 막 이렇게까지 막 할 정도인가 싶은 여자들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영자인 거예요. 영자가 지금 이 중에서는 외모가 제일 뛰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보다 보니까 현숙님이 영자님보다 전체적인 엘레강스한 느낌이라든지 아우라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외모도 현숙님이 더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현숙님 봤을 때 그냥 뭐 잘 사는 거는 알겠는데 외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을까 싶기는 했었거든요. 당연히 예쁘시긴 예쁘시지만 영자가 나는 제일 이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확실히 현숙님이 피부 관리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영자님은 확실히 공사 현장에서 막 자외선 같은 것도 매일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 낯빛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첫 화야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눈 밑 지방 재배치가 시급해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거의 한 3줄이 가 있어요 눈 밑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볼수록 그 영자님은 사람이 되게 안 건강해 보여요.
첫 화 때는 아무래도 유명한 압구정 샵 같은 데 가가지고 풀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제 본인 스스로 화장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영자님이 화장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평소에 잘 안 꾸미고 다니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화장하는 것도 보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파데를 이렇게 바른다고 바르는데 얼굴이 기본적으로 좀 까맣잖아요, 영자님이. 근데 막 균등하게 화장이 잘 안 된다고 표현을 쓰나?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보면은 가생이는 되게 까맣고 여기 중간 부분만 하얗고 약간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 영자님이 막 못생겼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감정을 모르겠는 게 모를만하다. 애초에 지금 확 꽂혀가지고 끌릴 만한 여자가 지금 영수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감정을, 뭐 좋아하는 감정을 모르겠다기보다는 내 스탠스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아, 그게 약간 자기 피부톤에 안 맞는 파데 써서 둥둥 떠 보이는 거 귀신같이.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은 이제 자기 피부가 까매진 거를 본인도 알 거 아니야. 원래 까만 건지 아니면 공사판에 있다 보니까 까매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피부 하얀 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피부 톤보다 좀 더 밝은 파데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화장이 안 먹어 보이고, 실제로 안 먹는 것도 맞기도 맞을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밤 늦게 자고 잠도 몇 시간 못 자다 보니까 다 뜨고 지금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옥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영자님이랑은 혹시 정리가 된 거냐? 영수님이 지난주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후보군에는 이제 3명이 있다. 3명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은 순자고 그냥 끌리는 사람은 영자고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은 옥순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순자랑 옥수는 영수의 선택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영수가 이제 대놓고 갑이고 이 둘은 지금 을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물어본 거야. 영자님은 정리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수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이제 다른 남자들이 다 나가리가 되고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를 선택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냐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까르르 웃더니 당연히 후자다. 영수님이 지금 보니까 첫인상과는 다르게 뭐 반전 매력 같은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호기심이 생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막 나 너무 테토녀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 테토녀 그리고 차선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영수님이 최선이고 나는 더 이상의 차선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립니다. 영수님한테 최선을 다하다가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될 것 같다라고 승부수를 띄우십니다. 아, 그래가지고 PD님이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그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 밤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지난 밤에 옥수님이 거실에서 다 같이 놀고 있을 때 지쳐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조금 누워 있었더니 영수님이 그 이불을 챙겨다가 주셨었네.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그때부터 아, 나 영수한테 직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겉모습은 차갑고 세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린 감성의 소유자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는 이제 조금 안 좋게 말하면은 조금 여지를 주고 다닌다, 흘리고 다닌다라고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들 이거 안 좋아하잖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이렇게 괜히 친절을 베풀고, 이거는 충분히 오해가 갈 만한 행동이거든요. 괜히 누워있는데 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이불을 챙겨다가 와가지고 이거 덮으세요 하면은 이거 갖다가 오해했다고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기는 한 거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영수 저 새끼 봐라 어장질 시작했네 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옥수님은 그거를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냥 섬세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옥수님과 영수님의 대화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자님과 영수님의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순자님은 약간 1대1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되게 귀여운 척을 하고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쑥스러운 거는 알겠는데, 일단 그 둘이서 약간 바람막이로 이제 막혀져 있는 반야외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영수님한테 핫팩을 던져버려요. 이거 해 하면서. 그리고 되게 자기 귀여운 척을 해.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데? 뭐 어땠는데?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영수님은 이제 92년생이시고 순자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계속해서 영수님한테 반말을 하고 있고, 왜 아직도 혼란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수님은 계속해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순자님도 영수님한테 마음이 정해졌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영수님이 여기서도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영자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영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자가 나를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나는 영자한테 직진을 하겠다라는 말을 순자 앞에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정리를 하는 타입이기는 하다. 그래서 순자님이 이렇게까지 물어보십니다. 영수님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거절을 안 하고 애매하게 말을 하면은 영수님은 어떤 타입이냐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그러면은 자기는 더 직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자가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자님의 표정이 굳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끝나고 순자님의 이제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PD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옥수님이랑 순자님 중에 영수님이 누구한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죠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순위는 영자지만 2순위는 확실하게 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옥수님을 자기 아래로 깔아두는 이 자신감은 전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본인이 옥수님보다 3살이 어려가지고 어쨌든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진행됐던 다른 남녀들의 대화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철님은 또 들어가면서 정숙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1층에 있으면 시끌시끌 해가지고 나는 또 도망 다니든지 해야겠다 라면서 또 징징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주 영호님한테 잡돌이를 했잖아요. 잡돌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영호님을 버리고 혼자서 먼저 쌩하고 나가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같이 가요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공용 거실로 갈까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답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너무 짜증난다. 진짜 지난주에도 내 PTSD가 왔었는데 저거만 봐도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그래서 영호님은 계속 해가지고 영숙님 어떻게든 그래도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생각해볼게요 라면서 또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갔는데 숙소에 광수님이 혼자 거실에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광수님이 혼자 계신 거실에 영우님이랑 영숙님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광수님한테 광수님 제가 좋아요? 영우님이 좋아요?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광수님이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숙님이 영우님 쫓아내려고 그랬죠? 라고. 와 근데 진짜 또 낄낄대고 있어. 영호님을 쫓아내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래 영호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건 알겠어. 그러면 광수랑 둘이 얘기하고 싶으면 보통은 자기가 광수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영호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건 이거는 뭔 소리인 거야 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호님이 영숙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는 사실은 영호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제 자기랑 말도 통하고 한 게 이제 영숙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영호도 지금 밖에 나가면은 영숙이랑 만날 가능성이 낮아요. 영호는 지난주 인터뷰 때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영호는 자기가 못 오를 급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고 영숙을 자기보다 아래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숙이가 이런 식으로 너무 짜증나게 굴고 특히나 광수라는 다른 남자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깔아뭉개니까 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정색하면서 영숙님 제가 영숙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 그냥 미안한 거고요. 근데 제가 선택을 바꾼 그 행동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는 없어요. 바로 돌직구로 박아버려. 그래서 영숙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스턴을 먹어버려. 방금 전까지 깔깔깔깔 대면서 크게 웃고 있던 영숙님의 표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바로 스턴을 먹어버립니다. 이번 낯설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장면 탑 1위이긴 했음.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서 너무 짜침. 그니까요. 아니 자기랑 영호랑 대체 뭐를 했어. 뭐를 했다고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 상황에 영숙님이 이제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돌직구로 팩폭을 들으니까 또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어요.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다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다가 셋이 이렇게 어색한 공기가 맴돌고 있을 때 갑자기 상철님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자라고 영숙님을 불러내요. 그래서 불려 나가면서 영숙님은 바로 상철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영숙님을 불러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 자신의 지난주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상철님은 지금 다데이를 하기 싫어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이 순자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남자들 2명한테 선택을 받은 거를 보고 갑자기 영숙으로 선택을 바꿨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을 불러내가지고 나는 영숙님도 원래 마음에 있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아무나 선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숙님하고도 원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영숙님이 아 괜찮다고,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고, 나는 상철님이 아니었으면 고독 정식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지금도 영호님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한박 웃음을 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영숙님이 또 본인의 행동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철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최종값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라고 하면서 상철님이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나를 선택해줬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최종값이 중요한 사람이다. 상철님의 사정을 들으니까 나는 더 이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호도 최종값은 너라고 다 설명을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왜 영호한테는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상철님한테 이렇게 쿨할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이 쿨한 테토녀여서가 아니라 본인이 결과값이 중요한 여자여서가 아니라요, 상철님은 본인 마음에 애초에 상철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크게 상관이 없고 상철님한테는 그냥 본인이 개쪽팔리게 전 국민 앞에서 혼자 빵표를 받아서 짜장면을 먹지 않게 해준 그 고마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철님에 대한 마음은 영호님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상철님을 2순위라고 올려둔 거는 그냥 어장 속 물고기로 둔 것 뿐이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영숙님이 하면서 지금 어장을 쳐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뭐라고 하든지 영숙님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본인이 쿨한 사람이 아니라 영호한테는 쿨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정작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쿨하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자기가 마음이 있는 남자한테는. 그래서 영숙님은 본인이 되게 합리적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숙님이랑 현숙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현숙님은 이제 상철님과 본인이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정숙님은 나노솔로 나와가지고 나는 영철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재밌었다. 영철님이랑 데이트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식으로 아주 설레가지고 현숙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감도가 완전 올라갔다고 아주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설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영수님이랑 2대1 데이트를 한 순자님이랑 옥수님이 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순자님이 옥수님한테 이제 마음을 물어봐요. 옥수님은 지금 어떤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냐라고 했더니 저는 영수님이요 라고 옥수님이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밝힙니다. 난 이제 영수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나돈데 경쟁자다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서로가 자신들의 1순위, 상대의 1순위가 영수라는 거를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순위인 게 싫대요. 영수가 계속해가지고 1순위는 영자라고 하고 2순위가 자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 자기는 1순위가 좋지 지금 2순위로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당연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영수님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좋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이유를 따져대고 무슨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간다, 아니면 같이 있으면 재밌어가지고 마음이 간다, 이런 거는 사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을 더 알아가보고 싶고 이런 게 진짜 본능적으로 끌림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자님이랑 옥수님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한 기수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본능적 끌림이 아닌 상대를 선택해가지고 커플이 돼서 나간 커플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다 헤어졌었다, 그런 게 너무 싫은 것 같다라고 두 분이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영호님이랑 영자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또 넘어가는데, 주방 같은 데서 영자님이 영호님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라는 식으로 물어봤나봐요. 그랬더니 영호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거의 매기 수준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라고 또 센 척한다 영호 또. 야, 거의 덱스 빙의 하셨어 이분. 머리는 덱스랑 좀 비슷하네. 머리 기장은 덱스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기 수준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광수가 매기가 아니라 미꾸라지 아니에요? 라고
심지어 영식님도 빵 터졌어. 영호님이 자기가 스스로 맥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센 척하는 거를 듣자마자 영식님도 빵 터지고 광수님도 맥이가 아니라 미꾸라지 아니냐고 하면서 이죽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송에 안 나온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거의 이제 3일차니까 3일 동안 얼마나 영호님이 사람들 앞에서 또 센 척을 많이 했겠어. 그래가지고 대충 캐릭터가 잡힌 것 같아. 사람들 기준에서 아 영호쟤는 말만 좀 번지르르하게 센 척을 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자존감이 높은 타입이다. 난 자신감 빼면 시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 남자들끼리는 적어도.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자기가 나는 맥이다 이 드립을 듣자마자 옆에서 듣던 영식님이 빵 터지고 광수님이 미꾸라지 아니냐고 거의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인 공용 거실에서 영식님이 있는 앞에서 영자님이 영식님한테 꼽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차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둘이 있었던 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영식한테 좀 망신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됐다가 영식님이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마의자를 하러 간다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수님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영자님을 불러냅니다. 와, 드디어 불러내네. 그래가지고 둘이 나와가지고 따로 나와서 뭐 핫팩도 나눠 쓰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영수님이 돌직구를 박습니다. 영자님한테 저는 계속 1순위를 영자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PD 인터뷰나 어디에서든지 저는 항상 영자님이 1순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니까 영자님이 살짝 놀라요. 눈이 땡그레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영자님이 이거는 완전 몰랐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돌직구로 영자님은 나랑 그 첫날에 1시간 동안 대화를 해놓고 나서 영식님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노선을 그쪽으로 확실하게 정하신 거냐, 나는 얘기가 잘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라면, 만약에 영식으로 노선을 정한 게 확실하시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리할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물어보니까요, 영자님이 이제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오늘 낮에 남자 선택 때 왜 나를 선택 안 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수님이 또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빵편함이었고 영자님이랑 영식님이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하는 겁이 나가지고 내가 선택을 못했었다. 그래서 영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은 하지 않아요. 자기는 영수랑 대화를 한 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영식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영식이가 너무 강력했대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은 영수가 오늘 낮에 다른 여자를 선택했길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자님의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는 앞으로 100%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내가 선택할 일이 있으면은 그런 데이트에서는 나는 영식님을 무조건 선택할 거다. 그리고 영수님이 나를 선택 안 해줘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내 선택지에서 사실은 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랜덤 데이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영수님이랑 내가 데이트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확률적으로 조금 낮기는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영자님은 살짝의 여지를 영수님한테 지금 두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자님이 나는 솔로를 많이 보셨나봐.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어장질을 하는 여자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를 보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가지고 영식이를 선택할 거야 라고 이제 좀 방송 컨셉을 이렇게 잡으시기는 했나봐. 근데 영자는 영수가 자기를 더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너무 애매하게 여지를 줬다 보니까 영수님은 그거를 확답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제가 고민 상담을 하러 불러내겠습니다 라고 영수님이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영자님의 표정이 아쉬운 게 확연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볼 땐 이 영자님은 지금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영수한테 여지를 더 줬을 거야. 근데 영자님은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게 너무 보이기는 해. 그래서 이제 영수한테 최대한 여지를 안 주려고 했었는데 영수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수가 그렇게까지 직진을 할 정도의 여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나 좋다는 여자도 많아, 씨야 너 그 급 아니야, 너 그 정도 급 아니야 하면서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기할게요 하고 쿨하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MC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아니 왜 저기서 저렇게 끝을 내는 거야 하면서 영수님한테 상황을 전혀 읽지
못했다고 하면서 영수님을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근육만 키우고 눈치는 못 키웠다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송혜나님도 되게 아니 왜 벌써 포기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MC분들은 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영수가 영자를 포기한 거를 가지고. 왜냐면은 평소에는 여자가 이 정도 말했으면요, 남자가 오히려 이 상황에 직진을 하면은 남자한테 뭐라고 합니다. 보통 여태까지 나눗소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소에는요, MC분들이 여자가 이 정도 말했으면 남자가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 여론도 여자가 이 정도로 선을 그었으면은 더 들이대는 남자를 빌런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MC분들이 이런 데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영자님의 말을 되짚어 보더라도, 영수님은 지금 영자님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저는 계속 영자님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영자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짜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의 사이가 너무 탄탄해 보였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영자님이 영식님과 사이가 그렇게까지 탄탄한 게 아니면은 나는 계속 너한테 직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영자님은 다른 분한테 가서 다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영식님을 고르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랜덤 데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때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뭐야, 나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거구나 라면서 계속 들이대는 남자들을 우리는 여태까지 빌런이라고 했었잖아요. 진한기수 그 태권도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한기수 뭐 옥순인가 누군가가 뭐 계속 해가지고 3순위에 있어요 3순위에 있어요 이거 갖다가 계속 키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직진했다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조롱도 당하고 조리돌림도 당하고 막 별 난리를 쳤던 거 아니야. 그때는 MC분들이 그 상철님한테 뭐라고 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잣대가 바뀌는 거야, 기준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은 아쉬우니까 갑자기 영수님이 이렇게까지 빨리 포기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영자님 입장에서 한번 튕겨본 것 같아. 튕겼더니 영자님이 이렇게 보니까 또 에겐 맞네 하면서 너 지금 포기하면 에겐이야 라는 지금 서브텍스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테토남이라면 여기서 직진을 나한테 해야지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한번 튕기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이 새끼야. 내가 방송이라 욕먹을까봐 어장을 제대로 못 친 것뿐이야.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에겐 맞네 에겐 막 이러고 있어. 그래놓고서 이제 영자님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어. 아 뭐야 이게 에겐 맞지, 무슨 고백했다가 차인 것도 아니고 선택 한 번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영수님은 이미 마음이 굳혀져가지고 계속 긁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다가 둘이 또 깔깔대다가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얘기 끝났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영수님이랑 영자님이 다 같이 사람들이 있는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다 같이 사람들이 있을 때 옥수님을 대놓고 불러냅니다. 영수도 보면은 조금 성질이 있어. 영자를 이렇게 영수도 그래도 연애를 좀 많이 해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영자의 아쉬움을 영수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조금 그런데 너 에겐이네 에겐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긁었을 때 얘도 좀 아쉽긴 하는구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느꼈을 거야.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수님도 네가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정신 차려 영자야 라는 거를 계속 내뿜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자랑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자가 앉자마자 야 옥수 너 나와를 시전을 해버린 거야. 영자 보는 데서. 그러니까 영수도 보통은 아니야. 연애 이쪽에 있어서는 영자한테 이렇게 휘둘릴 급은 아닌 거지 영수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자 쟤는 글러 먹었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여지를 줄 법도 한데 저딴 식으로 나한테 말한다고 넌 끝이야 하고 바로 옥순을 데려다가가지고 나 안마의자 하러 갈 건데 안마의자 할 동안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하면서. 영수는 이 말을 하면 옥순이가 100% 설렐 거를 알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많이 꼬셔봤어요 지금 자기 외모 빨로. 그래서 영수님은 지금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야. 지금 순자랑 옥순이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설레는 멘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굳히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네요. 이제 정리가 됐다고.
근데 영수님도 이게 되게 솔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사실은 못해요. 왜냐면은 영수님은 영자님께서 감사하게도 나한테 솔직하게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거는 뭐냐? 영자한테 차였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옥순이 너랑 순자밖에 안 남게 됐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나는 솔로에 나왔던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냥 끝냈다 정도로 말을 해요. 내가 끝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한테 내가 차였다는 거를 들키기가 싫어가지고 다 정리하기로 했어 정도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까지 영수님처럼 영자님이 나한테 마음 없다고 말해주셔서 이제 끝났어 라고는 사실은 말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네요. 영수님이 자기가 영자급한테 차여봤자 자기의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영수님이 이렇게까지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렇게 영수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기분이 많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여성분들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서 쫓아다니고 있는 와중이야. 근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그 여자를 만날 거지만 그 여자가 내가 싫다고 하면은 나는 너라도 만날래 잖아. 지금 영수의 스탠스가 대놓고 너네라도 만날래, 아니 심지어 너라도 만날래도 아니야, 너네 중에라도 한번 골라볼게 라는 지금 스탠스잖아 영수는. 근데 옥순이는 그걸 다 듣고서도 너무 잘 됐다는 식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와, 그랬구나, 영자님한테 차였구나, 그럼 이제 2명 남았네 하 하면서 막 웃고 있어. 야, 이게 알파 메일의 연애다 확실히. 왜냐면 여자들이 이거, 웬만한 여자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거 못 버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수가 내 마음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영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영자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버린 남자를 내가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의 매력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한테 영수라는 남자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마 의자 옆에 앉아가지고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옥수님이 나는 이제 관전자 모드다라고 이제 말실수를 갑자기 했더니 영수님이 왜 관전자야, 플레이어야지 하면서 이제 죽도록 한번 해야지 라면서 나를 차지하려면은 죽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숙소에서는 순자님이 이제 인기남 영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수님의 방 앞에서 영수님이 옥수님이랑 대화를 할 동안 혼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근데 순자님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한번 쭉 봤는데 순자님이 방금 전까지 영수님의 방 앞에서 영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영수님은 지금 이걸 몰랐잖아. 순자님이 자기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도 몰랐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순자님이 이제 영수 방 앞에서 기다리다가 영수가 안 와가지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영수랑 옥순이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열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들 중 그 누구도 순자를 일부러 열받으라고 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님이 갑자기 이 두 사람한테 정색을 해요. 이렇게 막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둘이서 방에서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순자님이 들어와가지고 둘은 이제 반가워가지고 순자님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쌩하고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그 두 사람 앞을 지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이제 두 사람이 걱정되니까 물어봤더니 몰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서도 한번 마주쳐요. 밖에서도 한번 마주쳐가지고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이제 뻘쭘하니까 순자 했더니 또 쌩 까고 지나가. 심지어 지금 순자님이 95년생이잖아. 근데 옥수님은 92년생이에요. 언니잖아, 언니. 그러니까 뭐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영수 혼자 있을 때 그랬으면 이해라도 한다고 쳐요. 왜냐면 그런 여자들 많잖아. 막 남자들한테 막 나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오빠들 찜쪄 먹으려는 여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막 애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님만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옥수님이 승질 좀만 더러웠으면 저희 쌍년은 지금 왜 저지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니 어디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요 커플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단체 생활이에요. 단체 생활. 근데 단체 생활에서 정상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분이 조금 말 그대로 그 지읒 같아도 내 기분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내 기분을 억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순자랑 영숙이가 거의 비슷한 성향이야. 보면은 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열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그냥 지 기분이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거에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거야? 영수랑 만나기로 해놓고 영수가 옥순이랑 얘기하다가 그 약속을 까먹었으면 몰라도, 그거를 만약에 영수가 까먹었더라도 옥순이 있는 데서 옥순이를 저렇게 불편해하면 안 되지.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고 막 지들이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성과의 관계보다 사실은 동성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동성과의 관계보다 이성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여미새 또는 남미새라고 하잖아. 물론 당연히 동성보다 내 실제 애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미새나 여미새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애인도 아닌 어떤 이성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을 보통 남미새 여미새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순자님은 너무 무례하고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영수님도 의아해가지고 왜 저러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면서 뻘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PD님이 1대1 인터뷰에서 순자한테 물어봐요. 아까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질투가 나서 그랬대요. 씨. 아... 아이가 영숙이의 살짝 순한 맛이 순자 같아. 둘이 성향이 비슷하네. 둘이 같이 연애 상담하면서 같이 카톡 나누면은 아주 재밌는 카톡이 이루어지겠다. 둘이 대화하는 것 좀 보고 싶다. 왜냐면 영숙님 같은 경우에도 영호랑 사실상 자기가 뭣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데이트 한 번 해본 거밖에 없어. 데이트에서 뭐 손끝 한 번 친 적도 없고, 뭐 영호가 나는 이제 너를 최종 커플로 확정 지었다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영호한테 빠져가지고 영호를 아주 잡돌이를 하고 있고, 순자도 영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순자한테 나는 영자보다 너다라고 한다거나 나는 너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고 한다거나 그런 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단 말이야. 순자 네가 나를 좋아해줘서 나도 너를 알아보려고 해 정도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순자님은 영수한테 자기가 이렇게 무슨 뭐 여자친구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할 게 아닌데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순자님이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수님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데이트 선택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싫어가지고 영수를 선택 안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본인은 영수가 자기를 당연하게 1순위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을 품은 상태에서 4일차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막걸리 데이트에서 영철님이랑 정숙님이 낮에 산책을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영철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정숙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9시에 산책 약속을 했는데 7시 3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또 자기가 녹음한 노래 이어폰을 꽂고 듣고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계속해가지고 정숙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 막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 진짜 나 진짜 막 아니 계속해가지고 막 그 안절부절 못하면서 무슨 뭐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약속 장소를 안 잡았을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징징대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철님은 정숙님이랑 얘기는 하고 싶고 산책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몰래 갔다 오고 싶나 봐요.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다른 사람들 몰래 가는 거랑 알게 가는 거가 이게 뭔 차이라고 이러는 거야 대체? 그래가지고 숙소로 찾아가자니 용기가 안 나고 또 기다리자니 뭐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될까봐 신경이 쓰이는 상태인가 봐요. 근데 다행히도 그 영철님이 정숙님이랑 이제 약속 장소 안 정해가지고 이게 엇갈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숙님이 약속 시간 2분 전에 숙소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나 근데 나는 이 부분 나 잘 모르겠어. 나 지난주에 그 영철님 이상하다고 했더니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너무 이상해. 나는 아니 막 이렇게 둘이서 막 이렇게 지금 뭐 샤인머스켓인지 뭔지 먹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고 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길에서 거의 김연아처럼 돌고 있어. 진짜로 이거 송혜나님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왜 저래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어. 근데 저런 거를 보면 당연히 왜 저래 진짜라고 나오는 게 정상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게 이상하고 남자가 왜 저러냐라고 말 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지난주에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영철이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나 진짜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영철님이 지금도 뭐 자꾸 막 산만하게 막 또 여기저기 막 보고 막 제스처 같은 것도 되게 산만해요. 그 상태에서 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여자들 한 번에 뭐 6명의 여자들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내 짝을 찾기 위해 나온 데잖아요. 근데 한다는 말이 영철님이 여자들이 대화하러 가자고 할까봐 계속 피해 다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여자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부른다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공유를 하기가 싫대요.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거고, 이런 사람을 내가 조금 걱정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너무한 거야? 씨.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공유하고 싶대. 근데 그러면은 상대는 너를 뭐를 보고 대체 좋아하냐고요. 너는 상대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를 보고 너도 여자를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외모도 있기야 있겠지만, 근데 여자한테도 너의 가치관이라든지 너의 생각을 알려줘야 여자가 너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영철님이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한가?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도 본인이 이상한 거를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숙님이 그거를 듣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정숙님은 지금 영철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숙님은 또다시 영철님한테 돌직구를 박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오늘도 영철님이랑 데이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산책이 끝나고 정숙님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영철님이 당황해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웃음이 났다. 자기는 원래 웃음이 잘 없는 사람인데 영철님이랑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좋대요. 그래서 정숙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남자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진짜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은 뭐냐면요, 부끄러움 많고 수줍음 많고 이런 남자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사회성 좋고 남자답지만 내 앞에서만 수줍은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숙님이 지금 영철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 뭐냐면은, 영철님은 그 누구랑 있어도 눈을 못 마주치고 그 누구랑 있어도 자신감 없고 그 누구랑 있어도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이 36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숙님이 살짝 영철님에 대한 평가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님이 정숙님 앞에서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충분히 설렐 수 있지만, 영철님은 여기 있는 6명의 모든 여자, 더 나아가서 다른 5명의 남자 앞에서도 수줍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인터뷰는 조금 잘못된 인터뷰입니다. 정숙님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숙과 영철의 산책이 끝이 났고 여자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여자들 숙소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숙님의 나도 영수한테 갈 거야 라는 선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자님이 그거를 멀뚱멀뚱 듣고 있다가 영수 바쁘다, 이제 현타가 왔어. 현수까지 여기에 참전을 한다고 하니까 허망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심란해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영수님이 아침부터 순자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순자님을 불러내가지고 영수님이 그 숙취해소제를 가져온 게 있대요. 나는 솔로에 오기 전부터 그 영숙님도 피로회복제를 갖고 온 거를 이제 영호님한테 줬었잖아. 그래서 영수님도 약간 이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걸 갖고 다니나 봐. 영수님도 이제 나솔에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제 숙취해소제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자님한테 숙취해소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님은 그거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나만 받았어요. 나만 받았냐고 물어보고 나서 영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영수님이 그거를 건네주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어제 대체 왜 그랬던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베베 꼬면서 솔직히 질투나서 그랬어요. 영수님이 옥수님이랑 얘기하는 거를 보고 내 개인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어처구니 없게 웃으면서 근데 나도 순자가 상철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순자님 할 말 없어. 아이 근데 진짜 영숙이랑 순자가 완전히 똑같다. 영숙이도 영호를 그렇게 잡돌이를 하면서 자기도 상철이한테
상철이한테 여지를 줬었잖아. 어장 시계 풀어놓고 왔잖아. 상철이한테 너랑 영호가 공동 2순위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영숙이도 영호가 압도적인 1위면서 상철이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숙님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순자도 영수한테 지금 잡돌이를 하고 싶어. 영숙이처럼 둘이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영수가 옥순이랑 대화하는 게 이제 열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순자도 상철이랑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영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순자님이 지금 스턴을 먹어버립니다 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순자님도 상철님한테 했던 거를 보니까 무슨 막 우리 딥토크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상철님을 쫓아다니지를 않나, 상철님이 자기 선택 안 했다고 무슨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서운하다고 하질 않나, 막 오지게 흘리고 다녔네 보니까 상철이한테. 그리고 영수 보는 앞에서 상철이랑 대화하러 따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 놓고서 뭐 영수한테 이러고 자빠진 거야. 아 진짜 영숙이랑 순자는 진짜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상철님한테 인공 눈물을 빌린 거였다고 이제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지금 방송에 다 나왔어요. 상철님한테 끼부리고 다닌 거를 지금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영수가 그래가지고 나 어제 상철이랑 너랑 같이 가는 거 나도 다 봤는데 얘기를 하면은 순자는 여기서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순자나 영숙 같은 타입은요 여기서 이제 좋아해. 이런 타입들은 영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영수 내가 상철이랑 그렇게 노는 거 보고 질투하고 있네 하면서 이 영숙이나 순자 같은 타입들은 좀 좋아하는 타입들이야.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좀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질투심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순자는 영수가 지금 나도 너한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데 어제 상철이랑 재밌어 보이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순자는 여기서 자기의 가능성을 더 올라갔다고 오히려 내가 어제 상철이한테 그렇게 한 게 잘한 짓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순자가 영자가 영수랑 정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순자는 영수한테 자기 혼자가 남아있는 줄 알았나봐. 근데 영수가 여기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2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순자가 2명이라고? 1명 아니에요?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영수가 뭔 소리야? 나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나 원래 3명이었는데 어제 영자가 정리돼가지고 이제 순자 너랑 옥순이랑 남았으니까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요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야씨 알파메일 여자들 둘한테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라고. 나처럼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갖기 위해서는 너네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라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자가 이제 어처구니 없게 조금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수 같은 남자가 질투를 할까 싶네요 순자한테. 그쵸, 질투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뼈를 때리려고 한 거죠. 근데 순자는 그거를 질투로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순자님은 지금 김칫국을 너무 세게 드링킹을 하셔가지고 그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는 나는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자만 없으면은 호랑이 없는 굴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난 누가 들어와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난 순자님이 어제부터 옥수님을 자기 아래로 깔아놓고 있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된다. 옥수님이 이 방송을 보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 순자는 지금 옥순이가 영수를 좋아하는 거를 알면서도 영수랑 옥순이랑 같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옥순이도 아예 개무시를 대놓고 해놓고, 왜냐면 옥순이의 스펙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순자는 옥순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옥순은 듣기만 해도 일단 최소 은수저 집안이잖아. 어릴 때부터 무용도 하고 막 지금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이대도 나오고 막 스펙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잖아. 근데 순자는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옥순을 자기 밑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뭔깡이야 이거? 나이 3살 어린 거 말고는 뭐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순자님은 진짜 상당히 유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순자님이랑 영수님이랑 밖에 나갔다 온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들어오자마자 옥수님이 지금 싱크대에서 설거지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옥수님의 바로 옆에 자기가 지금 받았던 숙취해소제를 떡하니 올려놓고, 거기 올려놓을 이유가 지금 없잖아. 근데 숙취해소제를 올려놓고 갑자기 식탁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그거를 보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거 뭐야 숙취해소제 뭐야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순자님이 제 거. 그러니까 말로는 인터뷰에서 센 척은 다 해놔. 나는 이제 영자가 나가리가 돼가지고 나는 뭐 다른 여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해놓고 옥순이한테 지금 이거다, 나 영수한테 지금 이거 받아옴 너 꺼져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눈치껏 빠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옥수님이 그거를 보면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대충 눈치를 까셨겠죠. 옥수님이 눈치가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영수님 혼자 있는 거실로 옮겨가는데, 와, 이번 화는 영수의 무쌍을 찍는 화구나. 아주 그냥 영자가 한번 정리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네. 이게 옥수님이 지금 거실을 가로질러가지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영수님이 어디가?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옥수님이 나 할 거 없어서 어디 좀 가보려고 했더니 영수님이 놀아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봐, 나랑 놀아줘 라고 엄청 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옥수님도 좋은 거야. 설레지. 그래가지고 이제 뒤뚱뒤뚱 거리면서 영수님이 있는 소파로 가가지고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영수님이 옥수님을 부른 이유가 옥수님한테도 숙취해소제를 또 건네고 있네요. 와,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거 숙취해소제 받는 장면만 봐도요, 옥수님이랑 순자님이 그릇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거를 지금 순자님은 둘 다 지금 사랑의 라이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순자님이랑 옥수님이. 순자님은 근데 숙취해소제를 영수님한테 받자마자 신나가지고 옥순이한테 자랑을 하려고 옥순이가 상처를 받든 말든 와가지고 옥순이 앞에 그냥 딱 놔버렸단 말이야. 너 꺼져 이거잖아 지금. 근데 옥순님은 그거를 받자마자 아까 순자가 좋아하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방에 넣어두고 와야겠다라고 하면서 가방에 숨겨놓습니다, 이거를. 와, 이거 만약에 상황이 반대였잖아요. 순자도 받자마자 옥순 앞으로 가가지고 이걸 보여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인성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와. 그러니까 약간 둘의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약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순자님은 뭐 대기업 계열사 헬스케어 P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복싱도 하고 막 이러잖아, 순자님이.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을 보면요, 일단 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학창 시절도 다 여초 집단에서 보냈을 거고, 무용 전공이면은. 그리고 이화여대 까지 나오면서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자들 사이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사회성이 본능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순자님은 여태까지 남탕인 곳에서만 살고 있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이에 비해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성 친구 없는 여자들을 걸러야 된다는 말이 약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웬만하면은 본인들이 자기 동성 친구한테 대하는 기본 배려 정도만 자기의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해도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랑 미친듯이 싸우는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동성 친구들 눈치는 엄청 보고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 잘 챙겨주고 엄청 잘 하면서 남자들한테만 들이 되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하고 다니는 게 이제 편하다는 거를 이제 여자들이 깨우치게 되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이 웬만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도 그거를 굳이 지적하지 않거든요.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초 집단에서 노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순자님과 옥수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4일차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요. 데이트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또다시 나갈 건가 봐요. 오늘도 동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 데이트 선택은 여자들이 하고요, 밤 데이트 선택은 남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은 이제 영숙님의 선택인데요. 영숙님은 상철님을 선택했습니다. 영호님한테 삐진 게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1순위는 영호인데 상철님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영숙님이 영호님을 공격한 그대로 영숙님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영호님을 영숙님이 지금 좋아하는 상태잖아요. 이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상태잖아. 그럼 영숙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혼자서 고독정식을 먹게 내버려 둘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영숙님도 지금 알잖아. 영숙님이 영호님을 선택 안 하면 영호님이 빵표를 받아가지고 짜장면을 먹게 될 거라는 거를. 영숙님은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라며요. 결과적으로 어제 영숙님은 짜장면을 안 드셨잖아요. 근데 영호님은 영숙님이 선택을 안 하면은 짜장면을 지금 드시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괘씸죄로, 심지어 영호가 어제 영숙이 네가 1위야 라고 얘기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나는 그 선택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선택이 아니었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고, 내 1순위는 너야 라고 영숙이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영숙이는 지금 본인이 영호한테 공격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짜장면을 처먹게 냅둬도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의 인성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영숙님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어제 자기가 한 말에 다 반박이 당해요. 일단 상철님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대요.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아직 영호가 1순위고 상철이가 2순위인데 일단 상철을 먼저 알아봐야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영호님이 어제 똑같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영숙님이 여기에 뭐라고 반박했죠? 그거 알아보는 거는 숙소에서 그냥 밖에 산책을 하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짜장면을 먹게 하고 싶어요 라고 똑같이 반박을 당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정숙님이 선택을 하고요. 정숙님은 당연히 영철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은 영수님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자님은 영식님을 선택을 하셨고요. 옥수님은 영수님, 그리고 현숙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수는 그래서 바로 세표남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이 다 끝나고 데이트 출발을 하기 전에 남녀가 이제 숙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숙님은 자기는 이제 뭐 영호랑 데이트 해보기도 싫다라고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숙님은 이제 영철님이랑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라면서 기대된다고 이제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현숙님이 원래 얘기해볼 사람이 나는 영수랑 영철이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숙님이 영철님이랑 대화 안 해봐도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현숙님이 나는 안 해봐도 돼요. 이미 파악이 다 끝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그 데이트 선택이 있기 전에 현숙님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철님한테 이런저런 질문 같은 거를 좀 했나봐. 바깥에 이제 야외 파라솔 같은 데에 이제 4명이서 지금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제 현숙님이 영철님한테 왜 이렇게 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냐라고 영철님한테 또 눈에 들 레이저를 쏘면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현숙님 특유의 그 눈빛 레이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벌써 4일차인데 다른 여자들한테 산책 가자고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하니까 영철님이 제가 먼저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라고. 근데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나 영철님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기는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영철님이 근데 그거 대답해야 돼요? 막 하면서 되게 또 불편한 기색을 혼자서 또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근데 그것도 그거 대답해야 돼요? 막 진짜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영철님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솔로 안 보신 분들은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꼭 보세요. 막 하면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근데 제가 그게 우리 그 새 같은 거 있잖아요. 닭이나 어떤 뭐 새 같은 그 조류를 보면은 목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영철님이 그래요. 누가 말을 하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막 약간 이렇게 무슨 목에 담 걸린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제가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여기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몸을 가만히를 못 있는 거야. 더워 진짜. 나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숙님은 거기서 영철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면이요? 뭐 어떤 면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영철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현숙님이 바로 흥미를 잃고 알았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현숙님은 이제 그 대화를 끝으로 정숙님한테 와가지고 난 충분히 대화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던 방에 영자님이 또 들어오십니다. 영자님이 합류를 하세요. 그래서 옆에 이제 철푸덕 이제 앉으시는데 영숙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영식님 운전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또 걱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자님도 거의 해탈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숙님은 거기다 대고 운전 연수 5박 6일 아니에요 하면서 또 놀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여자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테토라고 생각하고 뭔가 당당한 여성이고 당찬 여성이고 할 말을 하는 여성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이가 그렇게 운전이 능숙하지 못하고 운전을 못하는 걸 알면은 누구 하나쯤은 영자님이 그럼 운전을 이번에는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현숙님은 그래도 외국에서 살다 오고 오픈마인드인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영자님한테 이런 데서 좀 팩폭 좀 갈겼으면 좋겠어. 영자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자님 차 타고 한번 나가봐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영자도 그렇게나 자기가 무슨 뭐 세상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르고 항상 털털하고, 자기는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거를 상당히 남자들한테 내세우잖아. 그리고 자기는 무슨 뭐 위험한 나라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막 자기 운전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근데 왜 그 누구도 여자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운전을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테토랑 무례를 구분 못하는 건지는.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들이 테토라고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 제가 말하는 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도 보통 그래요. 여자들 중에 나는 솔직한 타입이야,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뒤에서 남욕 안 해, 막 이런 부심 갖고 사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그냥 싸가지가 없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자기네들을 솔직한 타입, 테토녀다라고 하면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테토녀면은 여기서 영식님이 운전 못하니까 내가 운전할게요. 아니 뭐 운전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영식님은 대신에 가가지고 고기 구우세요. 남자가 조신하게 고기 구워야지 하면서 운전은 여자가 할게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테토녀 아니에요? 근데 곧 죽어도 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여자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볼 땐 정숙님은, 만약에 영철님이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정숙님은 자기가 운전한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여자들은 다 아무도 자기가 운전한다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가 테토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와, 근데 또 되게 재밌는 장면도 또 나온다. 지금 여기 있는 여자들은요, 여기서 계급이 나오네. 야, 자기네들이 현숙이한테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아네. 지금 보면은 급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 그 현숙님이 지금 여기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영자님한테 물어봐요. 영자님 어제 영수님이랑 나가가지고 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영자님은 영수님이랑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영자님은 다른 여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맞아요, 정리된 거예요 라고 이제 다 얘기를 솔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숙님이 물어보니까 노코멘트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듣고 옥수님도 너무 안도를 하는 표정을 지어. 너무 안도하고 노코멘트라서 재밌다, 노코멘트로 가자, 우리 노코멘트로 가자 막 이러고 있어 옥수님도. 그래서 이제 현숙님은 거기서 이제 지지 않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순자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영자님이 정리를 했고 영수님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 자기가 잘못 대답하면은 지금 이번 기수 여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현숙이가, 여자들이 볼 때도 이 중에서 가장 매력있고 집도 잘 살고 스펙도 개쩌는 여자는 현숙인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도 이미 다 서열 정리가 끝이 났어. 그래가지고 순자가 눈알이 막 돌아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랬을 거예요 막 하면서 말꼬리를 막 끓여. 그래가지고 현숙님은 얘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현숙님도 알아. 얘네들 다 족밥들이라는 거를 알아. 이분들이 족밥이라는 게 아닙니다. 현숙님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족밥 짓들을 하고 있죠. 현숙님이 느껴질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네.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단 찌질한 짓거리들을 자기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숙님이 거기서 됐다, 이 새끼들이랑 내가 뭔 얘기를 하냐라는 한숨을 살짝 쉬시면서 영수님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라면서 아주 여유 있는 또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은 그거를 이제 못 들었다는 듯이 이제 파대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데이트 준비를 마친 영식님과 영자님이 출발하기 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식님이 영자님한테 혹시 자전거 탈 줄 아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자전거도 못 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영식님이 자전거를 못 타신다고 하네요. 어릴 때 세발 자전거로 연습을 하다가 질려가지고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나는 이 영식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자기 무덤 파는 얘기를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차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점수가 깎이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자기가 잘하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왜 자기가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 얘기를 해가지고 왜 또 이렇게 자기 점수를 깎아먹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영식님이 지금 자기가 같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그거를 홍보하려고 여기 나왔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목적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이게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를 할 거라면은 이런 게 너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연애는 못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연애를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이러느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의사들이 이렇게 자기 무덤 파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점수가 안 깎인다고 봐요. 왜냐면은 의사들은 정말로 의료만 잘하면 되잖아요. 의료만 잘하고 수술만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 본업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이상은.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고 뭔가 법정 같은 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때는 나보다 압도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나보다 압도적으로 논리적인 사람, 나보다 압도적으로 두수, 세수, 네수, 다섯수, 열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꾸만 영식님은 이렇게 자기 무덤 파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를 보면은 누가 영식님한테 변호를 맡기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가네. 자전거 얘기 영식이가 먼저 꺼냈어. 네, 영식님이 먼저 꺼냈어요. 갑자기 폰 보고 있다가 그 영자님도 같이 폰을 보고 있었어요, 둘이. 근데 무슨 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식님이 자전거 탈 줄 알아요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심 자전거도 못 탄다고요? 하니까 영식님은 거기서 또 눈치도 없게 진짜 해맑게 자전거 못 타요 아직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거기서 영식님한테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쯤 되면은? 이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데이트 장소로 출발을 하는데요. 영식님이 다행히도 오는 차량이 없네요 라면서 또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이 이제 이죽거리기 시작합니다. 축하드려요 막 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제 운전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영식님이 나 이 정도는 잘한다 이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영자님이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셨나봐. 영자님이 뭐 이거 지금 시속 80km예요 아니면 뭐 우측 잘 보세요 좌측 잘 보세요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줄까. 영자님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하니까 영자님이 이를 악물고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말이 많아 막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영식님도 이제 계속 웃고 있다가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여요. 이제 억지 웃음인 게 조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영자님도 조금 너무한 거는 있지만 이거 영식님 본인이 한 무덤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나는 솔로 에피소드가 아니어도 평소에 연애 얘기할 때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자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이 운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맞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를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개 못생긴 남자가 아무리 운전을 F1 선수처럼 택시기사 뺨치게 한다고 해도 그 남자한테 호감이 갈 여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차은우가 운전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차은우랑 안 만날 여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운전은 그런 맥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저의 발언을 가지고 지난주에 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리섭 저 새끼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운전을 못하는 건 별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영식이한테는 차를 두고 갔어야 된다고 하는 거임? 앞뒤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영식님은 저럴 거면 차를 끌고 갔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식님은 차 운전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이브가 깨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여유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여유 있는 남자의 본질은 영향받지 않는 남자란 말이야. 근데 영식님은 자기가 운전 못하는 이걸로 자기가 되게 움츠러들고 영향받는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럴 바에는 안 가지고 나가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응? 영식님은 지금 이 G90을 끌고 온 게 친구한테 중고차를 부랴부랴 구매해서 갖고 온 게 나 G90 탈 정도의 능력이 되는 변호사야. 나 이 정도로 사건 수임 많이 하는 변호사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지금 꾸역꾸역 끌고 나간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운전을 조금 못하더라도 G90을 여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끌고 간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G90이면 뭐해? 계속 똘추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운전 때문에 영식님이 만약에 그 운전을 못했더라도요 스탠스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제 최초에 영식님의 차를 타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여자들한테 제가 그동안 솔직히 돈 버는 데에 집중을 하고 공부하는 데에 집중하고 그러느라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이동 중에도 보통 의뢰인들 사건을 보면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보통은 택시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사실은 안 하고 다녔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앞으로는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려면은 운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나는 솔로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친구가 타던 차를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이 좀 많이 서투니까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또 학습 능력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운동신경도 좋고 해가지고 뭐든지 다 금방금방 배워요. 그래가지고 운전도 제가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금방 늘기 때문에 제가 좀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하세요. 이렇게 너그럽게 알려주세요 저한테 라고 했었으면은 여자들이 전혀 운전 못하는 것 같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식님은 운전을 잘하는 척을 해요. 그냥 못하는 티 내기를 두려워해요. 자꾸 여자들한테 자꾸 막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단 말이야.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조금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갑자기 급발진도 하고 막 이러느라 여자들을 더 불안에 떨게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운전 별거 아니라고 나도 생각한다 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두고 운전이 뭐 별거라고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되는 거잖아. 근데 나 지금 나는 솔로 나오려고 이제 급하게 이거 차 구매하다 보니까 운전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이 얼마나 여유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운전을 못하는 게 자기도 쪽팔려가지고 바이브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자님도 제가 말한 대로만 이렇게 솔직하게 영식님이 운전 못하는 거 별거 아니다 스탠스로 갔으면은 영자님도 이렇게까지 짜쳐하지 않았을 건데 이게 너무 영식님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고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못하는 거를 계속 잘하려고 하면서 저 잘해요, 저 잘하지 않아요, 너 차선 잘 바꿨어요, 저 잘하죠 막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전면주차 해야지 막 이러니까 짜치는 거예요 옆에 탄 여자들이.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또 뭐냐면은 영식님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요, 영식님은 운전만 못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겁니다. 저도 운전을 굉장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운전도 못했고 저희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할 정도로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출산하는 날에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해서 실제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와이프가 제가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삭인 오늘 아기를 낳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운전을 할 정도로 저도 운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적어도 운전 때문에는 여자들한테 까인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적어도 저를 만났던 여자들은 그 여자들이 적어도 느꼈을 때는 이 남자가 운전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 마음에 든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운전은 못하는 것 정도는 이제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식님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것들도 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 딱 하나만 빼면은요, 남성성 같은 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자신감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도 않고 되게 눈웃음 같은 것도 되게 인위적으로 하고 계시고 뭔가 눈치가 빠르지도 않고 막 그렇단 말이야. 뭐 재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특출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운전까지도 저렇게 버벅대면서 막 어리버리를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운전은 못하는 남자가 아니라 운전조차 못하는 남자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찌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라도 조금 매력적이든지 남성성을 보여주든지 했으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뭐 운전 못하는 거 같다가 막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다른 부분에서 여자들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를 못했다 보니까 운전조차 못하는 찌질이가 된 겁니다, 여자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또 계속 그래도 열심히 그 운전을 하려는 영식님을 계속해서 긁고 있어요. 그냥 차 다시 친구한테 돌려주는 게 어때요? 하면서 막 아니 지금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잖아. 지금 왜 이렇게 이죽대는 거야? 차판 친구한테 환불해달라 그러는 게 어때요? 하면서 막 진짜 막 계속해서 매기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는 솔로를 나와서 운전 연수를 하고 있는 게 나 진짜 막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이 지금 처량하다는 식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영식님의 문제점을 찝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영자님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자님이 이딴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영식님한테 운전 못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꼽주고 막 옆에서 답답해하면서 저렇게 이죽될 거라면은 지가 운전을 처하든가. 아까도 말했지만 테토녀라며 본인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면서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며. 근데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 영자님은 이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자가 운전하는 거를 안 좋게 본다는 거는 또 신경이 쓰이시나 봐. 죽었다 깨나도 본인이 운전하겠다는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영식이한테 이렇게 눈치를 주고 있네. 영자님은 그 말 같지도 않은 뭐 명품백 대신에 뭐 비닐봉다리 들고 다닌다고 뭐 부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명품백 사서 드시고 운전 못하는 남자 대신에 운전대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뭐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아무리 남자가 운전 좀 못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영자가 변호사한테 대고 할 줄 아는 게 뭐예요라는 게 이것도 맞는 거야? 제가 양쪽을 닦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영식님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연애가 서툴다는 느낌이라면은 영자님은 좀 너무하다는 느낌이 있어. 그냥 영식님은 답답한 거고 영자님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가 그럼 운전을 하면 되지. 그렇게 운전을 잘하면 네가 운전 잘한 걸 좀 보여줘. 그렇게 네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면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네가 좀 운전을 해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영자가 진짜 멋진 테토녀고 이러면은 아 영식님 계속 해가지고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는 솔로 뭐 4박 5일 동안 너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수석에서 편하게 가세요. 대신에 저 진짜 맛있고 비싼 거 먹을 거예요.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하면은 얼마나 남자들이 여기서 녹겠냐는 거야. 대신에 비싼 거 사주셔야 돼. 그러면 비싼 거 사달라고 했다고 김치전 소리도 안 듣고 개념적 소리를 듣고 센스 있고 배려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야 근데 여기서 끝까지 이죽거리면서 자기가 운전 연수를 하고 있다고 친구한테 다시 갖다 팔라고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야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장소로 와가지고 이제 주차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넓은데 이것도 못하면 진짜 바보다 바보 막 하면서 아니 초보 운전하신 분들은 알잖아. 옆에서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할 것도 못하잖아. 뭐든지 다 마찬가지다. 운전뿐만이 아니라 안 그래도 내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진짜 바보다 바보 등신 천치다 모저리다 막 하면 막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할 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영식님한테서 미소가 사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영식님이 이제 또 조심조심 하고 있으니까 영자님이 또 거울을 봐요. 거울을 좀 또 막 진짜 근데 영식님이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다. 지금 이제 뭐든지 다 능숙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뭐라도 능숙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이등병들이요. 요즘 뭐 이등병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들 병신들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스펙이 쩌는 사람이 그 군대를 가도요. 로봇처럼 움직이게 돼요.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평소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렇게 충성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신고합니다. 이병 누구누구는 뭐 몇 박 며칠 뭐 외박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막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게 너무 안 외워져. 왜냐면 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 때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너무 이것저것 너무 잘하고 척척척척 하면은 A급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빠졌네 소리를 들었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긴장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등병은 어느 정도 긴장하고 군기 같은 모습을 볼 때 저 새끼 그래도 군생활 좀 열심히 하려나 보다 이거를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님이 살짝 그 이등병 상태야. 지금 치킨도 제대로 못 먹어. 지금 치킨을 포크랑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자 병장님 눈치를 보면서 영식 이등병이 치킨을 제대로 뜯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영자님이 그걸 보다가 왜 눈치 봐요? 또 못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영식님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니요 막 이러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껴지는 게 영식님은 어떻게든 지금 대화를 이어가려고 이제 영자님한테 이런저런 질문 같은 것들을 막 하는데 영자님은 계속해가지고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뭐 생수로 끓여요? 수돗물로 끓여요? 라고 하니까 수돗물. 배달 음식은 잘 안 시켜 먹어요? 하니까 닭발.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무슨 얘기라도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답을 단답형으로 하니까 영식님이 최대한 길게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운석이 떨어져서 인류 멸종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까지도 지금 한 거야. 그랬더니 영자님 무슨 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면서 또 아예 대답조차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거운 데이트가 진행이 되다가 영자님이 대놓고 영수님 얘기를 꺼냅니다.
영수가 어저께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나는 솔직히 영수가 나도 조금은 마음에 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영자님이 영식님 옆에서 조수석에 타가지고 만약에 오늘 저녁 데이트 때 영수님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영수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영식님은 이제 차여도 나는 뭐 할 말 없다라는 입장이시고 영자님은 이제 솔직히 설레임 같은 게 잘 안 느껴진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의 정숙님과 영철님 커플이 데이트를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데이트를 찜질방으로 갔네? 남성분들 근데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여자들 이거 질색팔색해요. 보통 찜질방은요 진도가 그래도 잠까지는 자고 나서 가야 되는 데이트 장소입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보통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그 메이크업을 빡세게 하고 오기 때문에 찜질방 가서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이거 좋아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이거 정숙님은 이제 워낙 그 영철님한테 호감도가 높고 털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보통은 저런 데이트 코스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자들이 옷 같은 것도 사실상 자기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찜질복 같은 거 보여주는 거 극혐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영철님은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 당황하셔가지고 막 정숙님한테 막 손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등어 백반 하나씩 시켜놓고 본격적으로 찜질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정숙님이 확실히 많이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네요. 정숙님은 원래 찜질방을 안 가는 사람인가 봐요. 더운 걸 못 견디는 사람인가 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유추를 하냐면은 저온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온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정숙님은 원래 더운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영철님이 찜질방을 간다는 거를 비밀로 하고 데려갔을 리는 없잖아. 그냥 찜질방으로 골랐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숙님이 굳이 이제 거기서 정색하기 싫어서 따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온 숯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이 들어오자마자 숙소에서는 편하게 앉아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라면서 또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원래 말을 이렇게 막 버벅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생각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산책할 때도 카메라 가리키면서 카메라가 너무 많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아주 그냥 엄마 앞에서만 말문이 터지는 방구석 여포급으로 아주 그냥 정숙님 앞에서 입이 터졌어요. 막 술술술술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저떤 사람이고 뭐 책 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 그냥 보고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정숙님은 어때요? 라고 드디어 한마디를 하니까 정숙님이 더워요 라고 한마디를 하네요. 그러니까 더운 거를 꾸역꾸역 참으면서 이제 영철님의 저 긴 말을 다 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꽁냥대면서 양머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쓰고 막 둘이 사진 찍고 막 꽁냥꽁냥 대고 있네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정숙님은 상당히 흡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그러니까 영철님은 여태까지 정숙님을 만나가지고 정숙님이랑 대화를 나눌 때 했던 얘기들을 제가 보면요 다 징징대는 거밖에 없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나 원래 말 잘한다. 내가 지금 이러는 건 다 카메라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철님이 지난번에 PD 인터뷰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밖에서 계속 혼자서 놔두는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자기를 불편해해서 자기가 나와주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너무 남들 시선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영철님이 정숙님한테 자기가 나는 솔로를 나온 이유는 보통 나는 솔로를 나온 이유를 얘기를 할 때 나 이제 진짜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상대 만날 데가 없어가지고 주변 소개팅 다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여기서라도 찾아서 이번엔 꼭 결혼을 하려고 나왔다라고 하잖아. 근데 영철님 내가 방금 전에 영철님의 대사를 그대로 적은 게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남들한테 비춰졌을 때 그 피드백을 수용해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알려고 여기에 출연을 했대요. 나는 여태까지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이런 출연 결심 사유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정숙님이 듣다가 이제 표정이 좀 굳어져가지고 우리 그러면 좀 누워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눕기를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정숙님은 이제 영철님이 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자기 얼굴에 이제 수건까지 올려놓고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영철님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똑바로 누웠다가 옆으로도 누웠다가 막 이러고 계시다가 이제 PD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영철님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숙님이랑 있어가지고 많이 편안했다고 해요.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영철님이 진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무슨 결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는 본인만 편한 거잖아. 지금 본인은 지금 단 한 번도 정숙님한테 뭐 어디가 불편한지 편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여태까지 정숙님이 지금 분명히 찜질방 가가지고 여기 정도는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좋은 찜질방을 선택했다는 거는 영철님도 정숙님이 더위에 취약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숙님을 그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숨이 턱턱 막히는 데서 더위를 잘 못 참는다는 정숙님을 데려다 놓고 자기 할 얘기를 하려고 상대방의 표정 같은 거 살피지도 않고 자기 얘기 졸라게 쏟아낸 다음에 상대가 덥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는 그런 주의력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영철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려만 해주고 자기를 편하게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항상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안나 같았다라고 또 안나 드립을 칩니다.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라는 캐릭터가 영철님의 이상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안나라는 캐릭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주님이에요. 그쵸? 겨울왕국의 공주님이잖아. 그래 엘사랑 해가지고 언니 동생 사이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지난주에 뭐 영철님에 대해서 뭐 사회성을 사회 부적응자급으로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여자가 욕을 먹으면 남자도 욕을 먹어야 되고 남자가 욕을 먹으면 여자도 욕을 먹어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근데 영철님은 첫 타부터 PD 인터뷰부터 계속해가지고 겨울왕국의 안나를 이상형이라고 그런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디즈니 동화 속 공주님을 이상형으로 꼽는데, 보통은요 결혼 못한 30대 여자들이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저는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개 조롱을 하고 미친 여자 취급을 하잖아. 근데 대체 왜 남자가 나와가지고 나이 36살, 나이가 30대 후반이죠. 그런 남자가 와가지고 음식점 주문도 제대로 못해, 사람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 이런 남자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싹 다 맞춰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대체 이거는 응원을 해주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 뭐 공주님 만나고 싶은 거 알겠어. 그러면은 자기도 왕자님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욕먹는 노처녀들처럼 자기가 갖출 거는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왜 혼자서 공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거를 응원을 해주는 거고? 나는 그게 너무 기괴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안나 같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 PD랑 또 눈도 못 마주치고 또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하면서 또 정신사납게 막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또 영철님이 근데 안 추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철님이 근데 안 추우세요 라고 한 거는 이번에도 정숙님을 배려한 게 아닙니다. 나 추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추워요 라고 하자마자 정숙님은 아 추워요? 갈까요? 라고 하고 벌떡 일어나십니다. 영철님은 자기가 안 추웠으면 춥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이거 억측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방금 전에 찜질방 안에서도 정숙님이 더위를 못 참는 여자라는 거를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하느라 정숙님한테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영철님은.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가 추우니까 영철님이 딱 보니까 데리고 갔네. 영철님은 추위에 취약해가지고 지금 너무 덜덜덜 떨었다 보니까 찜질방에서 지지고 싶었던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정숙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찜질방으로 지금 고르신 것 같아요. 내가 씨발 지금 뭘 본 거야? 나 지금 아니 지금
아니 갑자기 영철님이 뜬금없이 정숙님이랑 영철님이랑 지금 식사를 하려고 밥 먹으려고 어디 좀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가 봐요. 근데 찜질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관심 안 가져주셔서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당황해요.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정숙님이 당황했어. 아니 이 새끼 뭐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지금 방송 촬영하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우리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안 쳐다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숙님이 여기서 지금 쎄함을 느껴요. 쎄함을 느끼고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영철님이 갑자기 그 찜질방에서 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보셔도 돼요. 너무 부끄러워. 보셔도 돼요. 편하게 보셔도 돼요. 저 편하게 보셔도 돼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정숙님은 이제 갸우뚱하고 있어. 이 새끼 진짜 왜 이런, 점점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님이. 이게 보통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나는 솔로 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제 연예인병에 아주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막 팬미팅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 주접들을 싸잖아요. 근데 저는 영철님은 이 상태면은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지금 이 정도면은 앞으로 연예인병이 얼마나 심하게 걸리게 될지 진짜 감도 안 온다. 와. 이때 촬영할 때는 낯솔 방영 전이라 길에서 사람들이 영철님을 알아보지 않았을 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마다 영철님 되게 많이 알아볼 거거든요. 지금쯤이면은 영철님은 지금 거의 쥐드래곤처럼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쥐드래곤이라도 됐다는 듯이 맨날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원래 그냥 다니면 안 알아볼 것도 음식점 예약할 때도 괜히 막 마스크 벗고 죄송한데요 제가 나는 솔로 보시죠? 나는 솔로 유명하니까 아시죠? 제가 거기 나갔던 30기 영철인데요. 제가 괜히 그 식당 중앙에 있으면 이 식당 영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조금 구석진 자리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럴 것 같아.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의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카메라를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데이트보다 주변 시선을 훨씬 더 의식하고 있는 그 영철님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세팅도 다 됐고 해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구에는 막창이 유명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카메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이 정숙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카메라 꺼지면 얘기를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괜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음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하다 못해가지고 뭐 애써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냥 침묵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나는 솔로 보면서 이제 이런 거 처음 본다. 지금 카메라 빵야빵야가 그거였어. 사람들이 빵야빵야 거리길래 뭔 빵야빵야라는 거야. 나는 막 이거를 썼다고 막 무슨 뭐 영철님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정숙님이 좀 표현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영철님이 막 정숙님한테 막 이런 거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말 잘하는데 하면서 카메라가 여기 한 4대인가 5대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를 여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정숙님이 영철님이 자꾸만 이게 오디오를 안 비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숙님이 침묵을 하셔도 된다. 애쓰지 마셔라 하니까 영철님이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 어떻게 침묵을 하냐.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식으로 또 이상한 말장난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숙님이 답답해가지고 영철님은 방송하러 나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이미지를 너무 챙기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영철님이 찔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고개를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정숙님이 내가 볼 때는 너 이미지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철님이 그게 아니라 욕을 너무 많이 먹을까봐 그러는 것 같다 라고. 어찌어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어 백반이 나와가지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영철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맞을지 모르겠어가지고 한 2번 정도 다시 봤는데요. 영철님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까지 나는 솔로에 나온 4일차의 모든 모습들을 곱씹어 보면은 말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지만 관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관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철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송을 생각해가지고 오디오가 비지 않아야 되고 타인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본인이 많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 불편한 거를 신경 안 쓰고 방송을 신경 쓰고 스태프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은요, 대체 왜 이 추운 날씨에 스태프들을 싹 다 끌고 혼자서 밖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영철님 때문에 덜덜 떠는 스태프들이 몇 명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철님이 지난 인터뷰 때 남성 출연자분들이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빠져줬어요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출연자들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스태프들 다 끌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송 촬영을 해봐서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따뜻한 방바닥에서 온돌바닥에서 그냥 찍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카메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스태프들 여러 명이 우르르르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거 불편한 거는 안 보이셨나봐요. 카메라는 졸라 잘 보시는데. 본인이 맨날 그 추운 날씨에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방송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양반이 본인이 조금 불편한 질문을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태프들을 그렇게 무슨 피리 부는 소년처럼 끌고 다니는 거는 기억이 없고, 그렇게 방송을 생각한다는 말이 지금 앞뒤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본인을 어떻게든 포장만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남자들이 영철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 근데 본인이 뭔가 주인공이라도 된다는 듯이 자꾸만 뭐 여자들이 제발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찜질방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고 있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보셔도 돼 편하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맞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도 됨. 굳이 기어 나와서 순진한 척. 그니까요, 카메라에는 나오고 싶고 전국민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나오고 싶고, 본인만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잔다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싫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게 싫고 민폐를 끼치는 게 싫으면은 방에 들어가서 쳐 자면 되는 건데 그건 싫어. 그래서 꾸역꾸역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밖에서 혼자 나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쯤 되면은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를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정말로 자진해가지고 카메라가 없었을 때도 설거지 같은 걸 혼자 하고 혼자 방청소 같은 걸 했을까라는 거지. 정말로 카메라를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강아지한테 이렇게 말도 걸어가면서 길가에 있는 코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컨셉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이쯤 되면은 여태까지 영철님이 카메라에 비추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은 거의 그냥 남자 최강희병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영자님은 그런 걸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 지금 다른 여자들과 나는 달라라는 걸로 보여주려고. 영철님도 내가 볼 때 마찬가지야. 영철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부른 노래는 나는 내가 부른 노래만 들어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부른 노래 맨날 그 만곡씩 이거 해가지고 듣고 있고, 뭐 길 가다가 뭐 개한테 말도 걸고 꽃한테 말도 걸고 막 이런 모습을 카메라한테 되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 순수한 청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서 방을 치우는 바른 사나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남 얘기는 안 물어보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 나 진짜 너무 다행이다. 와, 나 지난주에 나 소신 있게 진짜 영철님한테 홀로 외롭게 극딜을 넣은 게 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 영철 같은 착한 사람이 1등 신랑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영철님 저러면은 여자 만나기 힘들 거라고. 영철님이 근데 의외로 여자들한테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한여름밤의 꿈처럼 금방 사라질 인기라고 솔직히 보기는 하고요. 왜냐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영철님의 이 답답한 모습 같은 것들이 귀엽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요, 만나다 보면은 이런 남자 답답해하지 않을 여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한심해 보여요. 이 남자가 어디 가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사람하고 이러면은 내 여자가 자기가 쪽팔려지고 자기가 숨고 싶고 자기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영철님이 그렇단 말이야.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봤는데 이 새끼가 존나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팍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연애가 시작이 되더라도 이거를 이해하고 평생 갈 수 있는 여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철님이 꼭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저도 하소연 좀 할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 갖다가 사람들이 태클을 하도 걸어가지고, 제가 그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뭐냐면은 상철님 있잖아요. 상철님을 보고선 사람들이 젓가락질 그거 못하는 거 갖다가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고 하면서 상철님한테는 극딜을 그렇게 많이 박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왜 영철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건지 모르겠어. 아니, 나이를 36살 먹은 남자가 식당에서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버벅대고 사람들이랑 융화
정상화되지도 못하고 계속 밖으로 걷도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두 손으로 받쳐 마시고 눈치 보면서 마시고 자기 노래를 스스로 1만 개를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 등등 레드 플래그가 너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정상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레드 플래그가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그냥 영철님이 뭔가 불쌍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철님한테 조금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지들은 뭐 영철에 대해서 뭐를 얼마나 안다고 저 착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영철님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무슨 막 나 진짜 그리고 영철님이 순해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가 나와서 하면은 제가 겪어본 사람을 만나본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영철님 같은 사람은 순해 보이지만 순한 것도 아니에요. 저런 분들은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 저런 분들이 진짜로 은근히 고집이 엄청 셉니다. 지금 나는 솔로에 나온 것만 봐도요, 자기가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주는 사람들만 자기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친구도 지금 한 명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주말에 나가고 싶어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자기는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남한테 맞출 생각은 아예 없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맞춰주는 사람들만 만나왔던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철님이 여태까지 선해 보이는 행동들, 남을 배려한다고 했던 행동들 같은 것도요, 착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남을 너무 의식해서 나왔던 행동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그게 타당하잖아. 타인의 시선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타인의 평가 같은 거를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건덕지 잡힐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아, 저 사람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비춰지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건덕지 잡힐 일을 아예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인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건덕지를 안 잡히려고 남들을 챙기고 남들한테 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다른 사람들이 누구 관심 있냐고 하는데 절대 한마디도 안 한 거 보면 고집 센 거 같긴 하. 그니까요. 방송을 그렇게 신경 쓴다면서요. 방송을 신경 쓰면은 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잖아. 방송 분량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졸라 입국 닫고 있어. 아주 그냥. 자기가 말하기 싫은 거는 끝까지 말을 안 하면서 방송을 신경 쓴대, 자기는. 방송을 그렇게나 신경 쓴다는 양반이 그 스태프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를 찍고 있게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개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정숙님이 안나같이 느껴져서 그놈의 안나 씨. 정숙님이 안나랑 하는 게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설렜다라는 식으로. 아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안나 같아요 라는 멘트로 인터뷰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철님, 안나는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공주님을 만나려면 본인이 먼저 왕자님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왕자가 아니면서 대체 왜 공주님을 바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36살이나 드셔놓고 아니 씨, 아 개웃기네. 아이 낯설 편집자들도 진짜 존나 악마들이다. 아니 방금 전에 영철님이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놔서 아름다운 뭐 BGM 헷갈리면서 저는 정숙님이 안나 같아요 하면서 이제 영철님의 인터뷰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데이트가 끝이 났고 이제 정숙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딱 카메라로 비추는데 정숙님이 들어가면서 아유 씨 재미없어 씨. 마음의 소리가 바로 나와버려. 영철님한테서 뒤를 돌자마자 아유 씨 재미없어. 아, 야, 너무 재밌네. 야, 이게 30개가 확실히 후반으로 가니까 진짜 개재밌어지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대화보다는 평판, 남의 시선, 카메라 의식이 훨씬 더 우선이었던 시간이어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레전드 장면이었긴 함. 그러니까 그 레전드 장면까지 가는 서사가 너무 더 극적으로 해놔서 편집을 진짜 영철님이 개인 인터뷰를 저는 정숙님이 안나로 보였어요 하자마자 정숙이의 뒷모습이 나오면서 아유 씨 재미없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정숙님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영철님과 정숙님은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숙님은 자기가 짜장면을 먹든 남들이 날 선택해주지 않든 욕을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영철님은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남들한테 욕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남들의 시선을 너무너무 신경 쓰고 남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숙님은 이제 영철님이랑 있는 게 고통스러우셨겠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정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방송 때문에 긴장해서 나온 행동인지 본 모습이 이런 건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와, 이번 주는 진짜 레전드기는 했다. 와, 씨. 정숙님의 A씨 재미없어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방송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느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앞으로도 그냥 뚝심 있게 내가 본 대로 그냥 리뷰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물론 또 100% 맞지도 않고 이제 틀려가지고 욕먹을 일이 생기고 하겠지만 그냥 저는 앞으로도 소신껏 가겠습니다. 그냥 아유씨. 어쨌든 오늘도 방송이 꽤나 길어졌네. 이걸 3시간이나 했어 내가 지금?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서 내가 지난주에 쌓인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언니들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렇게 억울했어 약간 이 하소연으로 편집이 될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저 지난주에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왜 이렇게 다들 감싸주기만 하냐고. 남자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30대 후반이잖아요 영철님이. 근데 그거를 조금 지적했다고 착한 영철이한테 왜 저러냐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영철이가 16살도 아니고 26살도 아니고 36살인 남자한테 무슨 그러네. 저녁 데이트도 또 영철이랑 정숙이겠네요. 진짜 다음 주가 기대되네. 나 이제 다음 주가 기대돼. 저 처음에 이번 30기 리뷰를 최대한 안 한 이유가 계속해서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제가 미뤘잖아요.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근데 뒷부분에 도파민이 쭉쭉쭉쭉 나오는구나. 야, 다음 주 방송은 좀 기다려지네요, 진짜로. 어쨌든 간에 나는 솔로 리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나솔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